330 OBR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때 제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교수님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도 다 연락 끊고 졸업식 수여식 때 총장상을 받으러 단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졸업식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 사진도 없고 학사 한번 찍은 경험도 없고. 당신의 출근을 책임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전벨트 한번 해주시고. 네. 자, 이제 안전하게 2차 일정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늘 좀 편한 사람이라서 반말과 존댓말이 좀 어색하게 섞일 것 같은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그러니까요, 어색하게. 그러면 이제 카메라 보고 저희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압구정 청담 한남동 성수동 쪽에서 직영으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문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법인명도 알려주세요. 회사 이름. 회사 이름. 모든 브랜드를 총괄하는 네. 법인명은 네. 이제 CSC FMB라고 네. 셰프들의 공간의 회사다. 네. 그래서 이제 셰프 스페이스 컴퍼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CSC FMB입니다. 사실 예전에 한글 사명의 셰프 공간 컴퍼니였죠. 사명만 봐도 이제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가 보이는데 뼛속까지 셰프임으로 정통파 하시네. 네, 정통파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요리를 했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오늘 그런저런 얘기랑 또 이게 도파민 팡팡 좀 터지는 또 이런 얘기 좀 섞어서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질문은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지금 30대 이제 후반 정도에 저희가 연배인데 네네네. 사실 저희가 일을 같이 시작했던 거는 20대부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희 공통사가 많은데 어쨌든 특성화고 나왔잖아요. 요리고를 들어간 배경부터 한번 얘기를. 이제 저는 원래 중학교 때부터 요리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도 중학교 때 공부를 조금은 그래도 나름 한 편이라서 부모님한테 이제 요리하고 싶어서 조리과가 있는 고등학교를 알아봤는데 여길 가고 싶다. 부모님은 엄청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 때는 그 시절에 다 그랬어요. 그쵸. 실업계를 가면은 인생 망한다. 뭐 이런 인식들이 부모님들한테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부모님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문계를 갔다가 저도 이제 좀 고집이 세다 보니까 1년 동안 부모님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제 난 요리를 하겠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라.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요리했던 친구는 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더 먼저 앞장서 있을 텐데 제 성격상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좀 중도 포기해서 그러면 학교 다니면서 요리 학원을 다녀라. 그렇게 해서 이제 요리 학원을 다녔는데 요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이거를 학교 가서 좀 더 제대로 배워야겠다. 인문계를 꼬박 1년을 다 다니고 부모님을 1년 동안 설득을 해서 12월 말에 자퇴를 하고 조리과가 있는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죠. 어땠어요? 가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걸 하니까 열정도 넘치고 젊었을 때니까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을 전 다 땄거든요. 고등학교 때 한식, 양식, 뭐 일식, 중식, 보고, 조주 제가 7개를 다 따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기쁨을 10대 때 빨리 하는 건 확실한 건 복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항상 생각하는 게 그때 당시에 어른들도 반대는 했었지만 제가 이제 끝까지 우겨서 가니까 그래 네가 좋아하는 거를 빨리 찾아서 다행이다 남들보다.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적성에 맞았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가게 된 케이스잖아요. 사실. 네네네. 한 대학교에서 어쨌든 날라다녔잖아요. 예. 날라다녔어요? 얘기 좀 해서 저희가 이전에 이제 출연했던 그 김시현 반찬술사 시현 팀장님. 근데 또 선배님이십니다. 시연이라는 친구랑 네. 같이 학생회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친해졌고 학생회 활동 어떻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회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이제 막 나서서 이런 걸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그 친구가 학회장을 한번 나가보고 싶다. 그 친구가 학회장이 되면서 이제 저한테 총무 자리를 좀 맡겼죠. 조직적인 관리의 눈도 좀 넓어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각종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1년 행사들을 전부 다 계획을 해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짜서 움직일 때 뭐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 리더 경험도 하면은 맞아요. 무적이 되는 것 같아요. 리더 경험 해봤어 어렸을 때? 저는 학생회장 했어요. 학생 했었어. 네, 저는 초등학교 때 하고 그치. 고등학교 때. 맞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맞아요. 그게 정말 반찬술사 시연이도 맞아요. 자기는 2학기 반장이었다 항상. 맞아. 2학기 때 반장했다. 진짜 그 남들보다 좀 좋게 수혜를 받으면서 좀 버리는 시간 1도 없이 지금 대학생활을 재밌게 했잖아요. 이제 대학 이후의 진로를 여러 가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부를 들어가고 싶은 게 목표였어요. 근데 제 최종 목표는 원래는 장사를 하고 싶어서 요리를 시작한 건데 원래? 학교에서 그러면 도시락 사업을 한번 해보자.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이 전국에서 가장 크거든요. 그 역을 지점으로 해서 도시락 사업을 해보자. 그러니까 학교에서? 네,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뭐 1인 가구도 많지도 않았고 도시락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이제 조금 눈에 띄기 시작한 때였는데 저는 이제 좋습니다. 대한항공 기내식 사업부를 합격을 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학교에 아이고. 남았죠. 영탁 씨 말대로 이 아이고 소리가 왜 나왔냐면 부모님이랑 교수님들은 정말 반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지금이야 계약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할 때 계약서 검토를 정말 꼼꼼히 하고 법률 자문까지 받고 진행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학생이니까 뭘 맞아요. 그런 거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부모님이랑 교수님이 그때 이거 계약도 안 하고 하는 건데 이 사업이 철수되면 갑자기 철수돼 버리면 어떻게 하실 너 거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나와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엔 이해를 못했어요. 저는 어쨌든 목표가 내 장사를 해보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학교에 남는 걸 선택을 했죠. 근데 간접 경험 잘했겠다 그러면. 그쵸. 간접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해줬다 보니까 도시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들이 또 저한테는 엄청 경험이 됐어요. 그때 당시엔 일본이 도시락이 어쨌든 워낙 잘 돼 있어서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줬는데 뭐 10박 11일 뭐 이렇게 보내줘서 일본에서 잘 나가는 도시락 업체 공장도 견학하고 지금도 일본이 제가 알기로는 기차 여행을 하면 각 현마다 멈췄을 때 그 현에서 유명한 식자재를 가지고 만든 벤또들이 맞아, 있어요. 그거를 기차역에 앉아서 나는 이 현에서 나는 도시락을 먹어보고 싶어 하면서 주문을 하면 그 도시락이 자기 자리로 도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10도를 다 돌면서 먹어보고 그러면서 좀 많은 경험을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한테는 또 어떻게 보면 사업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론칭이 됐나요? 결국에는 브랜드가? 그게 이제 제가 아까 아이고에 공감을 했던 게 그 일본에서 그때 저도 처음 그 우동을 먹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이 쫄깃쫄깃한 식감하고 한국에서 먹던 우동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장님께서 이 우동에 관심을 보이면서 갑자기? 한국에 들어올 때 우동을 5-6박스씩 들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좀 뭔가 이거 잘하면 뭔가 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학교에서 외국 대회 나갔다 들어왔더니 도시락 사업이 사라지고 우동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외국 대회도 나가고 많은 연수도 받으면서 뭔가 그래도 나름 학교에서 조금 인정도 받고 했는데 후배들도 그렇고 저 선배는 졸업하면 뭐 할까 관심사기도 했었어요. 남의 솔직히 걱정을 말하면. 샀구나.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렸으니까 이제 그때 제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교수님하고도 연락도 안 하고 친구들하고도 다 연락 끊고 학교도 어떻게 보면 1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졸업식 수여식 때 총장상을 받으러 단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졸업식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졸업 사진도 없고 학사모 찍은 경험도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님이 공부해서 식약처 들어가라. 근데 이제 제가 요리를 했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사하고 싶어서 제가 요리를 했던 거라서 저는 이렇게 죽어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좀 엄하고 무서운 편이었거든요. 장문의 편지를 남겼어요. 요리를 했던 이유가 장사를 하고 싶어서 요리를 했던 건데 이 공무원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다. 아버지가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어느 상권에서 어느 정도 매장의 컨디션을 오픈을 해서 하루 매출은 얼마를 일으켜서 진짜로? 거기서 순이익은 얼마가 나올 것 사업계획을 같으니 했네요. 저는 죽어도 공무원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버지가 저도 고집 있는 걸 아니까 어머니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얘 하고 싶은 대로 해줘라.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빌린 돈 창업 자금 대출 받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1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이템 설정 그러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회를 많이 나가서 레시피를 짜다 보니까 남들보다는 양식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양식을 기반으로 한 느낌을 해보자. 파스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스타라는 컨셉을 잡았고 그때 몇 살 때예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26이었죠. 갑 졸업했었으니까. 진짜. 뭐 내가 하면 다 맛있고 줄 서겠지 이 마인드로 이태리국시를 처음 오픈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태리국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셉은 확실하게 한식 베이스의 이태리국시라는 그 컨셉인데 그때 당시에 이태리국시 이름을 지은 것도 그냥 남들보다는 색다른 이름을 짓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면 요리를 국수라고 부르잖아요. 파스타랑 국수랑 어쨌든 이거를 좀
이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태리국시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컨셉이라고 잡은 것도 없고 그때 어쨌든 또 많은 생각과 감정이 지금까지 선명할 것 같은데. 처음에 까르보나라 뭐 미트볼 파스타 이렇게 팔았을 때 주변에 제 파스타집 말고도 전방 500m 안에 파스타집이 10개가 있었어요. 거기 매장들을 다 손님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봤더니 다른 매장들은 뭐 토마토 파스타를 막 7,900원 막 6,900원에 팔고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2인분짜리를 막 9,900원에 팔고 있으니까 그때 이점수 얼마였는데요? 그때는 12,000원 뭐 13,000원 이랬죠. 신생인데. 그쵸. 근데 제가 학교에서 배웠던 바로는 원가 코스트하고 뭐하고 인건비 빼고 임대료를 하려면 아무리 6,900원, 7,900원에 팔아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테이블이 10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6,900원짜리 팔아버리면 아무 생각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하나 저렇게 망하나 맞아. 그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악에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뉴를 다 개편했어요. 메뉴를 어떻게 개편했냐면 곱창 파스타, 그 다음에 삼겹살 피자 요런 메뉴들이 다 그때 생긴 거예요. 외국대에 나가고 국내대에 나가면서 창의적인 메뉴를 개발하는 게 제 장점이었거든요. 그래 어차피 이렇게 해서 망하면 취업해가지고 그때 부모님한테 조금씩 상환하더라도 그 마인드였어요. 정말 어디서도 먹어볼 수 없는 메뉴를 팔자, 그리고 가격도 그냥 비싸게 팔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스타트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과감한 결정인 것 같아. 지금 이태리국시가 14년 차거든요. 그때 대전에서 곱창 파스타를 했다는 건 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쵸.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할 거냐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좀 장사 공부도 했던 것 같아요. 딩도 20대 공부하고. 문진현이 어쨌든 초반에 약간 좌절했던 그 마음이 조금 회복됐겠다. 그쵸. 그 다음 브랜드가 뭐였어요 이게? 그 다음이 이제 방갱이라고 한식 브랜드인데, 방갱의 의미가 한국 고유어예요. 밥과 국이 어우러지다 이런 뜻인데 좀 한식을 좀 더 모던하게 풀어내는 레스토랑을 만들었던 거죠. 거의 그 반상 개념의 한정식 집이었지. 맞아요. 그게. 정갈하게 반찬 세팅해주고, 요즘 솥밥 뜨죠. 요리 솥밥. 그걸 제가 빨리 10년 했지. 전에 시작했었어요. 맞아. 아이고. 그러고 나서 서울 올라오니까 이게 또 요리 솥밥이 또 어마어마하게 뜨더라고요. 형네 코어는 그 손이 가서 두려워하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와 되게 손 많이 가게 맛있게 한다요 그냥 본질은. 반갱하고 또 그 다음 브랜드가 뭐였죠? 리얼 함바그라고 해서 거기는 인테리어 컨셉을 좀 색다르게 했었어요. 신발 벗고 들어가서 아기자기한 룸 안에서 텐트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젊었을 때 뭔가 이제 에너지가 많고 감각이 많아져서 다점포에 대한 욕구는 어차피 한 번씩 오는 시기거든요. 맞아요. 주변에서 좀 경험 많았던 대표들은 다 반대했었어요. 브랜드 너무 늘리지 말아라. 이거 관리 안 된다. 저는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뭐 지금 장사 잘 되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지. 그렇죠. 한방 말고 또 브런치 매장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셰프 공방이라고 해서 셰프들이 뭔가 아기자기하게 뭐 음식을 만들어낸다. 맞아. 이런 느낌으로 셰프 공방도 했었고, 대패 삼겹살집도 했었고, 이름 뭐였지? 요대패 맞아. 요리하는 요대패. 대패집. 맞다. 그 다음에 국밥집도 했었고. 맞아. 이거는 정말 아까웠던 브랜드라는 게 그 원빈 대표랑 같이 콜라보를 했었는데, 원빈 대표가 컨셉을 잡아준 거거든요. 돼지 곰탕이었어요. 한약재 넣고 해서 정말 그 약처럼 끓여냈거든요. 하루에 100그릇만 파는 컨셉이었죠. 체인 문의도 엄청 들어왔었어요. 근데 4호점 5호점까지 딱 나가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맞네. 이게 이제 다 올스톱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코로나 때는 외식업자들 전부 다 힘들었었잖아요. 그쵸. 코로나 때 가장 뭐가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실 가치관이라든지 사업은 영원할 수 없다. 영원할 수 없다. 외식업자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네. 통장에 돈이 조금만 쌓이면 이거 오픈해보고 저거 오픈해보고 하거든요. 코로나 때 느꼈던 게 뭔가 안전장치를 하나는 해놔야겠다. 부동산에 또 관심이 가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거는 계속 유대관계 하시는 선배님들 보면 자기 건물에서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우직하게 하더라고요. 그런 대표님들이 정말 알짜로 이게 뭔가 계속 버텨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잘못됐을 때를 대비해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럼 만들어놔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때 또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고, 그러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좀 이제 그 외식업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건물 사는 거에 좀 이제 많이 혈안을 높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좀 조언을 줄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부 유튜버들이 얼토당토 되지 않게 5천만 원만 있으면은 건물주가 됩니다. 그치. 뭐 7천만 원의 수익률을 뭐 몇십억을 벌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자극적인 문구로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자본이 쌓이면 매장 오픈하고 매장 오픈을 했는데, 이 매장
매장 오픈할 거를 4개 정도를 참고 네. 그 돈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상권이 중요하듯이 부동산도 위치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위치가 빠지는 곳에 이 건물을 매입을 해버리면 아무리 브랜드가 좋은 거여도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들이. 저는 다행히 정말 운이 좋게 시청 앞에 좋은 건물을 매입을 하게 됐는데 그거 건물 매입하는데도 저는 정말 작년은 정말 고생스러웠거든요.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적절한 타이밍은 언제인가? 저는 여기 이게 궁금했거든요. 이제. 이 적절한 타이밍은 정말 이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준비가 되면은 움직이는 건데 이게 또 너무 무리하게 움직이는 건 저는 반대고요. 네. 우리를 해봤으니까 또 이제 전 다행히 소화를 했지만 소화를 했지. 네. 또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매입해서 1년도 안 돼서 내놨던 사례의 공통점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결국은 공투가 문제예요. 공동 투자가 문제인 거죠. 공동 투자가 위험할 수 있다. 그쵸. 나는 탄탄히 꾸역꾸역 잘 움직여 가고 있는데 공동 투자자가 갑자기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오거든요. 나 말고 다른 변수가 또 있고. 그쵸. 그러니까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게 가능한 변수 통제 요소만 넣기. 예. 어쨌든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지나서 조립과를 지나서 그래서? 지금 강남 입성까지 하면서 건물까지. 예. 그러면 10년 뒤에 포부나 꿈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좀 이제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네, 인간 문 사업하면서 많이 못했던 것들 네. 배낭 메고 진짜 해외여행도 막 쭉 돌아다니고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고 사업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매장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 그다음에 내 브랜드가 언제까지 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는 시기를 한번은 좀 가져보고 싶다. 이제 마지막 그러면은 학교 후배들도 있을 거고 네. 동료들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후배들도 네, 있고. 문제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따끔한 조언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이건. 저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니까 하고 싶은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외식업 선배님들이 이건 하지 마라, 여기 뜨겁다 여기 뜨겁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보고 뜨거운 거 알고 그래야 알죠. 확실하게 해봐야 이게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느끼더라고요. 늦은 나이 하면 회복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해볼 거면 그냥 빨리빨리 해봐라. 해볼 거면 빨리 네. 도전해라.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또 내주신 내어주시고. 평소에는 사적에서만 이렇게 만나던 김원민 대표를 또 이렇게 만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어색합니다. 저희 문재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하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